너 주변에 이런 사람 있어? 평소엔 진짜 착해. 웬만한 건 다 참아. 부탁하면 다 들어줘. 싸우자고 한 적도 없고 먼저 화낸 적도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있어. 연락이 끊겨, 안부를 물어도 짧고 건조한 답장. 같이 있어도 뭔가 유리벽이 생긴 느낌. 분명히 예전이랑 같은 사람인데 눈빛이 달라. 따뜻하던 그 눈이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아. 너는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아니, 어쩌면 알고 있어. 근데 설명도 없고 싸우지도 않았어. 그냥 어느 날부터 그 사람한텐 너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야. 소리치고 욕하고 물건 던지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야. 조용히, 완전히 돌아서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건 바로 이 사람들이야. 한번 돌아서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평소엔 온화하고 참을성 많아 보이다가 임기점을 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 유형. 심리학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봐봐. 이거 알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다시 보일 거야.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자, 먼저 사람들이 흔히 갖는 오해부터 깨고 가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섭고 위험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해. 큰 소리로 화내는 사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사람, 욕하고 물건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심리학은 정반대 이야기를 해.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사람이야. 화가 나면 화를 내고 슬프면 울어. 그 감정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도 대응할 수 있어.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야. 상처받아도 표현 안 하는 사람. 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 이 유형의 사람이 한번 결심하면 그건 끝이야. 설명도 없고 협상도 없어.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분노 패턴의 이름을 붙였어. 바로 콜드 앵거야. 한국말로 하면 차가운 분노. 우리가 흔히 아는 핫 앵거, 하트 앵거와 정반대야. 핫 앵거는 즉각적으로 터져나오고 빠르게 진정되고 나중에 후회도 해. 근데 콜드 앵거는 달라. 겉으로는 전혀 화가 난 것처럼 보이지 않아. 표면은 조용하고 차분해. 근데 내면에서는 분노가 천천히 정밀하게 오랫동안 쌓이고 있어. 그리고 임계점을 넘는 순간 그 사람은 움직여. 그 움직임은 폭발이 아니야. 완전한 철수야. 그럼 이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을까? 첫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이 높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게 아이러니하게 들리지?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이 공감 능력이 높다고? 근데 맞아. 심리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사실이 있어. 감수성이 높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분노를 억누르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신이 화를 표현했을 때 관계가 깨질 걸 너무 잘 알거든.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이미 느껴져. 그래서 참아. 또 참아. 계속 참아. 분쟁을 피하고 조화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를 내면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참는 게 아무렇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야. 누구보다 깊이 느끼면서 느끼는 만큼 다 참고 있는 거야. 겉으로 조용하다고 해서 속도 조용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의 내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있어. 그 깊이를 상대방이 모르는 게 문제야. 두 번째 특징은 내면에서 모든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야. 사람들은 이 유형의 사람들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거라고 착각해. 말수가 없고 반응이 작고 싸우지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정반대야. 이 유형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바로 패턴을 읽는 능력이야. 상대방이 아무 말 안 해도 행동 패턴 속에서 의도를 읽어내. 그리고 그걸 다 기억해. 무의식적으로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경험이 누적되고 있는 거야. 내가 약속을 한 번 어겼을 때, 거짓말을 한 번 했을 때, 무시하는 말을 한 번 했을 때 그 사람은 다 기록해두고 있어. 말은 안 하지만. MBTI 유형 중에 INFJ 유형이 있어. 전체 인구의 1% 미만이라고 알려진 희귀 성격 유형인데 이 유형의 가장 유명한 특성이 바로 도어 슬램도 슬램이야. 문을 쾅 닫아버린다는 뜻이야. 이 용어가 생겨난 이유가 뭔지 알아? 이 유형의 사람들은 직관 기능이 아주 강하게 발달해 있어. 뇌가 자동으로 주변의 모든 신호를 수집하고 패턴화하고 미래를 예측해. 그래서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관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주 이른 시점부터 이미 알고 있어. 근데 그 판단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아주 오래 기다려. 그 기다림의 끝에서 문이 닫히는 거야. 세 번째 특징은 아주 오래 참는다는 거야. 이 유형의 사람들은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
왜냐하면 관계에 진심을 다 쏟아붓기 때문이야.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애초에 크게 투자하지 않은 사람이야. 근데 이 유형은 달라. 사람에게 깊이 연결되고 깊이 믿고 깊이 아끼기 때문에 그걸 잃는 것을 두려워해. 그래서 버텨. 1번 기회, 2번 기회, 10번 기회. 상대방이 변할 거라고 믿으면서. 지금 이런 생각 들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포기했구나. 아니야. 포기한 게 아니야.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된 거야. 이걸 이모셔널, 익저스천 이모셔널, 이그조스천, 감정 소진이라고 해. 더 이상 화도 나지 않고 슬프지도 않고 기대도 없어진 상태. 이 상태에 이른 사람은 관계를 끝낼 때 격렬한 감정이 없어.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그리고 그게 진짜 끝이야.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엘리 피젤이 이런 말을 했어.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 말이 이 심리학적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해. 이 유형의 사람들이 돌아서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너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게 훨씬 무서운 거야. 네 번째 특징은 한번 결심하면 뒤집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일반적인 이별이나 손절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야. 즉흥적으로 화가 나서 다시는 안 봐하고 연락을 끊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들은 다음날 다시 연락해. 감정이 식으면 돌아와. 근데 한번 돌아서면 무서운 유형은 결심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야. 오랜 시간, 방대한 양의 정보와 경험을 처리하고 내면에서 수백 번 따지고 또 따진 뒤에 내린 결론이야. 그래서 번복이 없어.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람이 관계를 끊기로 결심하는 시점은 실제 이별보다 훨씬 앞서 있대. 겉으로는 멀쩡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내면에서는 이미 끝낸 상태인 거야. 마음은 이미 몇 달 전에 떠나 있었던 거야. 다섯 번째 특징은 설명을 안 한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유형의 사람한테 당혹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이 없어. 싸운 것도 없고 다툰 것도 없어. 그냥 어느 날부터 달라진 거야. 근데 이 유형이 설명을 안 하는 이유가 단순히 냉정해서가 아니야. 이미 수없이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야. 표현 방식이 남들과 달랐을 뿐이지. 살짝 대화가 줄었고 예전만큼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됐고 부탁에 예전처럼 흔쾌히 응하지 않게 됐어. 이게 다 신호였어. 상대방이 그냥 못 읽었을 뿐이야. 그리고 이 신호들을 계속 무시당했을 때 이 유형의 사람은 결론을 내려. 이 사람에게 말해봐야 소용없다. 설명을 포기한 게 아니야. 대화가 의미 없다는 걸 확인한 거야. 사실 말이야, 이 유형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차갑고 냉정한 사람인 게 아니야. 대부분 그 반대야. 관계에 진심이고 따뜻하고 공감 잘하고 남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향이 있어. 연구에서도 나왔어. 분노를 억압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대체로 공감 능력과 감수성이 높고 갈등 회피 성향이 강하고 타인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뒤로 미루는 유형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가워진 건 원래 차가운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너무 따뜻했던 사람이 너무 오래 참은 결과야. 그런데 이게 그 사람한테도 좋지 않아. 분노를 장기간 억압하는 게 신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 심리학에서는 타입 D 성격 타입 D 퍼서널리티라는 개념을 연구해왔어.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는 경향이 강한 이 유형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왔어. 감정을 참는 것이 문자 그대로 몸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이 결국 돌아서는 건 단순한 손절이 아니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의 선택이야. 그렇다면 이 유형의 사람에게 한 번 등 돌린 마음을 되돌리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는 못해. 근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해. 신뢰가 한 번 무너지면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배신을 경험한 뇌는 그 경험을 위협 기억으로 저장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이 사람은 위험하다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내기 시작해.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그 신호가 다시 켜져. 아무리 진심으로 사과하고 달라졌다고 해도 그 뇌의 반응은 막을 수 없어. 이게 감정이 아니라 신경학적인 패턴이야. 게다가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이미 오랜 시간을 소비해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다시 그 사람에게 감정을 재투자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자체가 없어. 이미 그 관계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다 썼어. 다시 열기 위한 여유가 남아있지 않은 거야. 폭구가 가능한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고 이 사람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달라졌다는 걸 시간을 두고 증명했을 때야. 그리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이 유형의 사람이 화가 나 있을 때는 아직 관계에 감정 투자가 남아있다는 거야. 화가 날 수 있다는 건 아직 그 사람이 자신에게 가치 있는 대상이라는 뜻이야.
근데 무관심해졌을 때는 이미 감정 자체가 회수된 거야. 화가 날 때는 뭔가 말할 가치가 있다는 거고, 무관심할 때는 그 사람 자체가 가치 있는 대상에서 빠진 거야.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이 아무 감정이 없어진 것이 가장 최종적인 신호야. 아직 화가 나 있다면 그나마 기회가 있는 거야. 근데 표정이 없어지고 목소리가 사무적으로 변했다면 그건 이미 늦은 거야. 그렇다면 이 유형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을 때 미리 알아챌 수 있는 경고 신호가 있을까? 있어. 첫 번째 경고 신호는 대화가 줄어드는 거야. 평소보다 먼저 연락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 이전에는 작은 것도 공유하던 사람이 중요한 일도 잘 말 안 해. 두 번째 신호는 감정적 공유가 멈추는 거야. 이 유형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신의 속마음을 깊이 나눠. 근데 관계가 나빠지면 그 공유가 끊겨. 일상 얘기는 하는데 속 얘기는 안 해. 이미 감정적으로 거리가 생긴 거야. 세 번째 신호는 과도하게 예의 바른 태도야.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데 이 유형은 감정적 문을 닫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정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 평소에 친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편하게 대하던 사람이 갑자기 격식 있는 말투를 써. 이미 내면에서는 낯선 사람 대하듯 하는 거야. 네 번째 신호는 부탁에 응하지 않는 거야. 이 유형의 사람은 기본적으로 도움을 잘 주는 사람이야. 근데 마음이 떠나기 시작하면 부탁을 거절하기 시작해. 처음에는 바빠서 상황이 안 돼서 같은 이유를 대. 근데 그게 반복되면 그게 신호야. 다섯 번째 신호는 추억의 반응이 없어지는 거야. 예전에는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을 소중하게 기억하던 사람이 그 기억에 대해 담담해지거나 거리를 두기 시작해. 함께한 시간을 꺼냈을 때 예전처럼 따뜻하게 반응하지 않아. 이게 이미 감정이 철수되고 있다는 신호야. 이 신호들 중 두 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마음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알고 난 뒤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뭘까? 첫 번째는 주변에 이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아끼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봐. 이 사람들은 뭔가 불편하거나 상처받았을 때 바로 말 안 해. 조용히 쌓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먼저 물어봐야 해. 요즘 우리 사이 어때? 내가 뭔가 불편하게 한 게 있어? 그 질문 하나가 관계를 구할 수 있어. 두 번째는 혹시 내가 이 유형이라면 내 안의 감정을 좀 더 일찍 표현하는 연습을 해봐. 오래 참다가 한꺼번에 끊는 것보다 불편한 걸 조금씩 말하는 게 관계에도 좋고 너 자신에게도 훨씬 건강해. 타입 D 연구에서도 나왔어. 감정을 억압하는 게 뇌와 몸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고. 내 분노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야. 내가 진심으로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증거야. 이걸 기억해. 가장 조용하게 돌아서는 사람이 가장 깊이 상처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가장 오래 참은 사람이 가장 단호하게 끝내는 사람이야. 사람을 쉽게 봤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화내지 않는다고 반응이 없다고 별로 신경 안 쓰는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지금 다 느끼고 있어. 그냥 아직 말하지 않는 것뿐이야. 그리고 그 말이 끊기는 날 그게 진짜 끝이야. 영상 재밌었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줘. 이런 사람 심리 이야기 더 많이 가져올게.